여기 맥스 4차에서 A형 파워포인트 압축 풀어가지고 쓰셔야 돼요. 파워포인트 기출을. 네, 시작해볼까요? 그럼 파워포인트부터 한번 실행해 보시죠. 시험 시에는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 바로 가기가 있을 거고요. 지금은 윈도우 시작 단추 눌러서 아마 P만 입력해도 파워포인트 나올 것 같거든요. 파워포인트 한번 실행해 보세요. 파워포인트도 할 일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총 슬라이드 개수가 6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보면은 이제 그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는데 1번 슬라이드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2번에서 6번 슬라이드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슬라이드 크기는 A4 사이즈로 먼저 설정을 해서 해야 되고요. A4 사이즈로. 기본적으로 A4로 안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팅을 또 먼저 하고 우리가 항상 뭐 아래 한글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제일 먼저 뭔가 기본 세팅을 하잖아요. 그죠? 아래 한글 용지 설정하고 뭐 구역 나누고 막 1, 2, 3, 4 번호 구축하고 구역 나누고 하고 뭐 엑셀도 우리 글꼴 설정하고 뭐 시트 열너비 1로 맞추고 그다음 시트 1작업, 2작업, 3작업 만들고 했잖아요. 그 파워포인트도 항상 슬라이드 크기부터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공통 서식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서식들을 막 설정하고 하는 것부터 원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나오는 전체 구성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파워포인트 실행하셨죠? 네. 그러면은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주세요. 새 프레젠테이션이요. 클릭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요. A4 용지 사이즈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자인 탭으로 가보세요. 여기 디자인 탭에 슬라이드 크기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디자인 탭에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해 주세요. 거기에 A4 사이즈 선택하는 거 있죠. 지금 와이드 스크린으로 잡혀 있는데요. A4 용지로 꼭 설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게 최우선이고요. 설정하셨어요? 그러면 네, 확인하시고요. 아, 뭐라고 합니까? 네, 그냥 뭐 맞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 확인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A4 용지 사이즈로 바뀐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뭐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했는데 제목 글꼴 이렇게 바꿔야 되고 또 가운데 맞춤, 네, 도형은 뭐선 없음, 그리고 하단 로고에는 그림을 또 넣어라 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로 가고 싶으면요. 슬라이드 마스터가 서식을 한 번에 정의하는 서식 슬라이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슬라이드 마스터로 갈 때 보기 탭에서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그 슬라이드 마스터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애가 보면은 이제 서식을 한 번에 정의하는 서식 슬라이드고 보기 탭에서 보기 우리 평상시 보는 모양이 그 기본 보기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기본으로 돌리시면 돼요. 항상 파워포인트나 엑셀은 평상시 보는 보기가 기본 보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보기 탭에서 서식을 정의하는 서식 슬라이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시험 시에는 좀 빨리 가고 싶으면은 여기 그 밑에 여기 기본보기 단추가 있는데 이 기본보기 그 단추가 여기 밑에 상태 표시줄 쪽에도 있거든요. 쉬프트를 누른 채로 얘를 찍으면 마스터 보기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시프트를 누른 채로 얘를 찍으면 슬라이드 마스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얘를 시프트를 누른 채로 찍잖아요.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마스터 보기로 바로 가고요. 다시 얘를 기본으로 딱 찍으면 그냥 시프트 안 누른 채로 찍으면 기본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마스터로 빨리 가고 싶을 때는 저는 시프트 누른 채로 얘를 찍어요. 그럼 슬라이드 마스터로 이렇게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온 거랑 똑같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게 1번 슬라이드에서 사용하는 서식 슬라이드고 저 위에 아마 우리 책에는 그 제일 위에서 하라고 돼 있을 건데 최상위 마스터는 모든 슬라이드에 다 연결돼 있다는 표시가 나죠. 그 여기에서 작업하면 모든 슬라이드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고 저는 여기서 해볼 거거든요. 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여기가 나중에 우리가 2번부터 그 6번까지 그 내용을 아마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 목적이 어, 마스터를 이용하는 목적이 이것 때문입니다. 2번에서 6번 슬라이드 제목, 하단 로고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슬라이드 번호 이런 것들이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어,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커서를 딱 갖다 대보면은 제일 위에 스크롤 제일 위에 게 최상위 마스터고 그 밑에 있는 애. 네, 얘가 제목 내용 레이아웃 마스터거든요. 얘를 딱 찍어놓고 갈게요. 여기 하면 나중에 2번부터 6번까지 딱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목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제목 글꼴 도둠 40포인트 흰색으로 하라고 했고요. 가운데 맞춤다 하라고 했고 도형에는 선 없음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제목 얘를 갖다가 일단은 그냥 위에 딱 붙이는 게 좀 좋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위에 딱 붙이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좀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글꼴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자를 빠르게 3번 클릭하면 블록 지정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따닥따 빠르게 3번. 그리고 아래 한글도 그렇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단어가 선택되고 빠르게 3번 클릭하면은 문단 자체가 선택되죠. 이렇게 제가 빠르게 3번 클릭하니까 요것도 생기네요. 요 미니 도구모음도 생기죠. 그럼 요걸로 바꾸면 편해요. 따다닥 3번 클릭한 다음에 요걸로 바꿔볼게요. 글꼴을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모두 40포인트 흰색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도둠으로 바꾸고 그리고 40포인트 하라고 했죠? 40포인트로 바꾸고 글꼴 색깔도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나중에 그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배경이 되는 도형을 넣으면 이 뒤에 배경이 되는 도형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글자가 보일 거예요. 지금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글꼴 색깔 흰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가운데 맞춤도 해주세요. 가운데 맞춤. 여기서 저처럼 도둠에 40포인트 흰색 글꼴색 흰색 가운데 맞춤까지 했습니다. 가운데 맞춤은 어, 컨트롤 E로 해도 됩니다. 가운데 맞춤할 때 단축키는 컨트롤 E가 그 영어로 센터 할 때 컨트롤 C를 쓰고 싶지만 컨트롤 C는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E로 하는 거고요. 아래 한글에서는 또 컨트롤 R이 오른쪽, 라이트가 오른쪽 맞춤이고요. 컨트롤 L이 또 그건 뭔지 아시겠죠? 레프트, 왼쪽 맞춤이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맞춤을 빨리 하고 싶으면 이게 가운데 맞춤, 이게 오른쪽 맞춤, 이게 왼쪽 맞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눌러보세요. 컨트롤 R도 눌러보고, 컨트롤 E도 눌러보고, 컨트롤 L도 눌러보고, 이렇게 하면은, 네, 뭐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메뉴에서 가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네, 됐고,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지금 보면은 뭐 윤곽선은 보면 아마 윤곽선 없음으로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도형 선 없음이란 말이 얘가 텍스트 상자거든요. 그래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윤곽선 없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 없음이라고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로고를 넣고, 그리고 또 슬라이드 번호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하단 로고 그 그림을 넣을 건데, 이 그림이 나중에 1번 슬라이드에도 쓰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지금 일단 넣고 나서도 복사를 해서, 이 투명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1번 슬라이드 그냥 붙여넣기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리는 팁이에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그림을 가져올 건데 그림을 넣고 싶으면은 좀 빠르게 또 하고 싶으면 그림 삽입은 물론 뭐 삽입 탭에 그 이미지 그룹에서 넣어도 되고 삽입 탭에 이미지 그룹에 그림을 넣는 게 있고 단축키로는 컨트롤 N I N입니다. Alt 죄송합니다. 여긴 Alt입니다. 다른 거로 잠깐 헷갈리는데 Alt N P. 그 픽처가 그림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한번 외워보시죠. 그럼 여기는 Alt 한번 눌리고 N 한번 눌리고 P 한번 눌리면 되겠네요. 아시죠? 이제는 한 번씩 누르는 거 따로따로. 아니면 여기 삽입 탭에 가가지고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클릭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빨리 하고 싶으면 Alt N P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ITQ 폴더에 우리 그 저번에 썼던 그림 있잖아요. 찾아가 보세요. 시험시에는 ITQ 폴더 있을 거고, 우리는 그 ITQ 본인 폴더에, 픽처 폴더에 어떤 그림이냐면, 로고 2라고 있습니까? 로고 2. 있어요? 그리고 삽입, 네, 맞아. 여기, 여기 임수환이라고 합니다. ITQ 폴더가 있어요. 수업 많이 듣죠. 픽처, 로고 2. 네. 네, 그러면 이제 로고를 이렇게 넣었죠. 어, 얘를 갖다가 그 지금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어디를 맞춰야 되냐면 2번 슬라이드부터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는 3번, 4번 계속 공통으로 들어가는 그림 이거 넣는 거거든요. 이거요, 이거. 이거하고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설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목은 이미 이제 우리가 여기 흰색으로 다 바꿔놨었고.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갖다 놔야 되겠죠? 2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그 위치도 맞출 거고, 배경이 없죠? 회색 배경이 없죠? 그거 없애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1번 슬라이드에도 여기 보면 이 그림이 있거든요. 위에 1번 슬라이드에도. 나중에 그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더 빠르게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이거 지금 그 더블 클릭하고 있으면 딴 데에 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뭐 홈탭이나 이렇게 마스터 탭 이런 데 딴 데 가 있더라도 이 그림 쪽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림 도구 서식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나 다른 탭이 있을까 봐 제가 여기 더블 클릭해보라고 하는 거고 그림 도구 서식 탭에 여기 색 단추 있죠? 네, 색 가가지고요. 그 투명한 색 설정하는 거 있습니까?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있어요. 네. 얘를 선택한 다음에 투명하게 만들 색깔을 그 붓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아이콘이. 그 붓으로 딱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색을 좀 투명한 색 설정을 클릭한 다음에 붓이 딱 생겼잖아요. 그걸로 찍어주시면 되고 회색 배경을 찍고 그럼 없어졌죠? 네. 그리고 크기 너무 크죠? 크기를 좀 줄일 때 이 대각선으로 좀 이렇게 네. 좀 정으로 좀 줄여주세요. 그게 좀 좋거든요. 네. 이렇게요. 네. 대각선 모서리 잡고 이렇게 정으로 좀 줄여주시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쯤에 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위치는 딱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 요거 슬라이드 번호거든요. 여기 샵 표시 부분이 슬라이드 번호 쪽인데 이 슬라이드 번호가 지금 색깔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저처럼 여기 게제트를 딱 이 텍스트 상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게제트를 딱 찍은 다음에 글꼴 아니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또 블록 지정하셔도 돼요.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글꼴을 좀 바꿔주세요. 글꼴을 그냥 색깔을 바꿔주세요. 색깔을. 네, 색깔을 검정 색깔. 글꼴 바꿀 때는 원래 홈 탭에서 하는 거죠. 여기 테두리 쪽을 찍으신 분은 홈 탭에서 글꼴 색깔을 검정 색깔로 바꿔주세요. 그냥 글꼴 색깔만 바꾸면 돼요. 슬라이드 번호는. 아니면 이거 블록 지정 더블 클릭해가지고 얘를 샵 붙은 거에 더블 클릭해가지고 글꼴 색깔을 검정 색깔로 바꿔주시면 네, 됐고 요거 복사할게요. 이 그림 찍고 네, 컨트롤 C 하세요. 컨트롤 C. 나중에 또 막 불러가지고 또 배경 없애고 하는 것보다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네, 복사하셨어요? 컨트롤 C. 네, 그러면 이제 마스터를 빠져나갈 거면 보기를 기본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요거 기본 보기 단추를 눌리든 아니면 보기 탭에 와서 여기 보기 탭에 와서 기본으로 돌리든 아니면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가든 다 똑같거든요. 네, 뭐 정석은 이겁니다. 근데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와서 마스터 보기 닫기 해서 빠져나가는 게 정석입니다. 네. 그러면 뭐 바뀐 거 없어 보이죠? 마스터 보기 닫기에서 빠져나가면요. 근데 이제 여기서요, 엔터를 5번만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엔터 키를 5번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찍어놓고요. 얘를 딱 찍어놓고요. 엔터 얘 눌렀어요. 얘를 찍어놓고 엔터 5번. 네. 그러면은 생겼어요? 네. 6번 슬라이드까지 생겼어요. 다 똑같이 들어갔죠? 우리가 설정한 서식이. 네. 그리고 여기 1번 슬라이드에 온 다음에 1번 슬라이드에서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한번 할까요? 1번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 올 때는 컨트롤 홈 키로 와도 됩니다. 네. 밑에 있을 때는 컨트롤 홈 눌리면 제일 처음으로 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그림도 들어가겠네요. 네, 근데 그 그림은 그 1번 슬라이드 그림이라서 이제 위에 있어요. 이 그림이 어, 저기 위로 있어요. 그림이 좀 작으면 그림을 좀 더 키워서 쓰시면 됩니다. 네, 됐어요. 여기까지 있고, 그리고 얘도 그 저장을 원래 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할게요. 저장할 때 F12번 눌러서 저장하면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엑셀에서도 F12번 눌러서 저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 우리 F12번으로 할게요. 근데 그거는 엑셀하고 단축키 똑같잖아. F12번 눌러서. 뭘로 할지 아시겠죠? 맨날 우리 수험번호 하이픈 본인 이름이잖아요. 문서의 ITQ 폴더에 좀 해주세요. 문서의 ITQ 폴더에 지금 F12번 눌러가지고요. 문서의 ITQ 폴더에 오늘 날짜를 수험번호로 하겠습니다. 2023 07 18 2023 07 18 하이픈 본인 성명. 문서의 ITQ 폴더에 꼭 하십시오. 시험처럼. 네, 그렇게 저장도 해주시고요. 위에 여기 네, 폴더 노란색 폴더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 찍고 오늘 날짜 2024 네, 하이픈 에디 본인 공방 네, 그렇게 해서 나와주시고 그러면 이제 1번 슬라이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그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이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누가 질문하셔가지고 어,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어, 여기 두 번째 거 선택해 놓고 있습니다. 제목 및 내용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게 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드릴 수가 없으니까 웬만하면은 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을 넣으셔야 되고요. 일일이 다 다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안 됐는지 얘기를 안 해주시면. 삽입에 그림으로 해서 그림을 넣었고, 그 그림의 배경 색깔을 없애기 위해서 그림 도구 서식에서 색을 투명한 색 설정으로 배경색 없애고, 이거 슬라이드 번호도 검정 색깔로 그렇게 처리하고 나서 그림 복사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보기 기본으로 돌리든 기본 보기 단추로서 빠져나온 다음에 1번 슬라이드에 가서 붙여넣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를 5번 누르면 그 슬라이드가 이렇게 5개가 더 생기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1번 슬라이드의 그 제목 같은 경우는 1번 슬라이드는 지금 뭐 해야 되냐면요. 그 도형에 뭐 그림 채우기 해가지고 이거 지금 도형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그림은 그림 1번 써야 되고 투명도 50%, 도형 효과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해라. 네, 그런 말인데요. 그리고 이제 워드아트를 삽입해서 워드아트는 이겁니다. 워드아트 이제 글자 막 이렇게 막 휘어지고 뭐 이런 거 있죠. 팽창 효과로 해서 뭐 도중 붉게 텍스트 반사 효과를 하셔야 된다. 예, 그러면은 이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네요. 이건 우리가 이미 했으니까요. 그죠? 이 그림은 이미 우리가 해결했고요. 해볼게요. 그럼 이 도형, 직사각형 도형을 넣어서 여기 1번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멋있는데 지금 이런 거 없애고 싶으시면요 직접 딜리트로 지우셔도 되고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선택해서 뭐 딜리트로 지우셔도 되고 여기 이것도 딜리트로 지워도 되고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 테두리 쪽을 찍어가지고요 딜리트로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1번 슬라이드는 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도형하고 워드아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우셨죠? 그러면은 이제 도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가서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할게요. 직사각형 도형 선택을 사각형 중에서 첫 번째 거예요. 선택을 하셨죠? 네. 선택하셨으면은 크기는 뭐 약간 절반보다 약간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거의 눈대중으로 맞춰도 될 것 같은데 절반보다 약간 중간이 한 이쯤이라면 요거보다 약간 밑에 쪽에서 요렇게 딱 맞춰서 그냥 나와주세요. 그림자. 대충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 우리가 그 도형을 지금 여기에 그 그림을 배경으로 넣어서 또 투명도 50% 해가지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도 줘야 되거든요. 어, 이 도형을요, 그냥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볼까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으로 가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도형 서식 이렇게 와도 되고 아니면 그 도형이 지금 더블 클릭돼 있을 때 여기 맨 끝에 크기 및 위치 대한 상자 이거 화살표 단치는 거 눌러도 서식창으로 오거든요. 서식으로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 깡통 모양 있죠? 채우기 선 페인트통 우리가 채울 때 색깔을 이제 뭐 채울 때 항상 엑셀도 그렇고 우리가 도형 같은 거 요거 건드렸잖아요. 페인트통. 네, 여기서 이제 채우기 쪽에서 지금 도형을 넣었습니다. 1번 슬라이드에 직사각형 도형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이렇게 와가지고 이 채우기 이 선에서 도형 서식에 채우기 선에서 그림으로 채워야겠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할 거고 파일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파일은 그림 1번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어? 그림 또는 질감 문서의 그 아이템 폴더
본인 이름도 넣었습니다. 본인 이름도 넣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림 그 선택해서 넣고, 투명도 여기 주는 거 있어요? 투명도. 바로 지금 안 건드리면 바로 보이는데. 여기 투명도 50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투명도 50으로 맞춰주시고요. 됐어요? 네, 그럼 투명하게 됐죠? 네, 투명도 이렇게 지금 원래 이렇게 진한 애를 갖다 50%로 맞췄고, 그리고 여기 그 바로 옆에 효과 쪽으로 가볼게요. 효과.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 있어요? 네,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를 5포인트만큼 주라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크기는 5. 가장자리가 깎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저처럼.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투명도 분도 있죠? 투명도 50%. 50%. 그리고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크기 5포인트. 크기가 얼마나 쓰죠? 네, 그다음 워드아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워드아트가 그 제목, 헬시 플레저 이거 제목 그 워드아트를 넣을 건데요. 변환 효과도 줘야 되고 뭐 글꼴도 바꿔야 되고 텍스트 반사 효과도 주라고 하고 있네요. 반사되는 게 진짜 보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워드아트 같은 경우는 삽입 탭에 있습니다. 제가 할 때 그냥 같이 해주세요. 제 걸 안 보고 하시니까 지금 모니터만 보고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제 거를 보면서 네, 따라 하려고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안 납니다. 제가 가서 그냥 뭐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 본인이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삽입 탭에 여기 텍스트 그룹에 있습니다. 제가 찍는 걸 따라가 보세요. 네, 삽입 탭 텍스트 그룹에 제가 화살표 이거 누르는 거 찍어달라는 소리거든요. 네, 워드아트 클릭해가지고 이 워드아트 글자 기우뚱하게 누워 있잖아요. 워드아트 중에서 그냥 제 첫 번째 걸로 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거. 뭐 특별히 그런 거 없는 거. 채우기 검정 이거. 클릭하셨죠? 그러면 이제 입력 바로 하시면 돼요. 안 건드리고 바로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바로 적으세요. 첼시 플레저. 네, 그렇게 적고 나서 네,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그 워드아트에 텍스트 효과를 일단 줄 거고요.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 효과를 줄 거예요. 그 변환에 가가지고 뭘로 하라고 했어요? 팽창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팽창이라는 효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찾아야 돼요.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쯤에 보이는 것 같네요. 팽창 효과 있죠? 네. 수축, 팽창, 뭐 나올 줄 몰라요. 뭐 물결, 뭐 이런 게 나올 때도 있고. 뭐. 팽창 효과 주고, 하여튼 여기 텍스트 효과 쪽에서 줬어요. tek스트 효과의 변환 효과에서 팽창이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걸 찾아서 이렇게 줬고 또 뭐 주라고 하냐면 글꼴도 바꿀게요. 글꼴은 도둠 굵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글꼴은 이 블럭 지정해서 바꾸세요. 일단. 빠르게 세 번 클릭해서 도둠으로 바꾸고 아까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있네요. 그 다음에 굵게도 해주시고요. 굵게 단추 요거 눌러서요. 컨트롤 B 해도 볼드체로 굵어집니다. 좀 굵게 했고 그 다음 텍스트 반사 효과 주라고 하고 있죠. 네. 다시 텍스트 효과에 가셔가지고요. 반사 효과를 좀 주실게요. 텍스트 효과에 반사 효과에 가가지고 찾으세요. 뭘 찾아야 되냐면 근접 반사 4포인트 옵셋으로 찾으세요. 근접 반사 이런 게 있는지 이거네요. 근접 반사 4포인트 옵셋. 그 파워포인트는 잘 찾아야 돼요. 뭔가 찾아야 될 게 많죠. 변환도 찾아야 되고, 뭐, 반사 효과도 찾아야 되고, 팽창, 뭐, 근접 반사니, 뭐, 이런 거 다 찾아야 돼요, 파워포인트는.
그렇게 해서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사효과까지 주셨으면은 크기가 너무 지금 위로 이거 테두리 쪽 자꾸 위로 좀 올려가지고 위치는 좀 맞추시고 그림하고 좀 맞추시고 크기도 적당히 좀 이렇게 키워주셔도 되고요. 대각선 모서리를 자꾸 키우는 게 좋아요. 이건 도형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됐으면 1번 슬라이드 완성. 1번 슬라이드는 이제 퓨리 슬라이드가 있고 2번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보면, 요 그림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일단 텍스트, 요거 하나만 딱 봐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아래 한글을 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딱 해가지고, 이 네 개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당긴 거겠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이거, 나머지 세 개는 당긴 거겠죠? 요거 하나만 잘 만들어서 복사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잘 만들어 봅시다. 이거. 요거 하나만 잘 만들게요. 나머지는 다 복사하면 되니까. 아, 그리고 참 이거, 그, 이거부터 먼저 신경 써야 되겠는데요. 아, 제가 이 도형 안 만들고 왔네. 네. 이건 마스터에서 했어야 되는데. 어, 이 도형부터 좀 신경 쓸게요. 네, 다시 마스터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도형을 마스터에서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마스터에서 하면은, 딴 데도 다 똑같거든요. 지금 다른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 다 똑같죠, 제목이. 제목, 도형 들어가는 게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어, 도형을 원래 마스터에서 하는 겁니다. 마스터에서. 그래서 아까 이런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목 도형하고 뭐 네, 그 이렇게 하단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한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은 해볼게요. 그 마스터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마스터로 갈 때 한 번에 가고 싶으면 Shift 누른 채로 얘 찍으면 된다 했죠. 네, Shift를 누른 채로 여기 밑에 기본 보기 단추거든요. 요거를 딱 찍어주시면 돼요. 저하고 화면이 여러분하고 화면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Shift 누른채로 얘를 찍으면 지금 2번 슬라이드를 찍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스터로 바로 갈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작업했던 마스터로 바로 갈 것 같아서 요거 Shift 누른채로 이거 찍어주시면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도형을 두 개를 조합해서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어, 일단 밑에 작은 도형부터 넣어볼까요? 지금 이 2번 슬라이드를 봤을 때 이도형이요. 이도형. 이게 평행사변형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이거 좌우 대칭 시킨 것 같거든요. 평행사변형 두 개 그냥 넣은 것 같아요. 좌우 대칭으로 해서. 도형이 좀 많이 쓰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삽입 탭에 가서 여기 도형 있어요. 일러스트레이션 쪽에 도형에 가가지고 평행사변형 도형이 기본 도형에 있을 것 같아요. 요거예요. 요거. 삽입 탭에 도형에 와서 평행사변형 요거 있어요. 네. 선택을 한 다음에 아래쪽 도형부터 그려주세요. 아래쪽 작은 도형부터. 그러니까 위치는 뭐 넣고 맞추면 되니까 일단 평행사변형을 찍고 저처럼 한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이렇게요. 대충 넣고 나서도 나중에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지금 맞추시면 되니까 네, 맞추시고 여기에 색깔은 말이 없기 때문에 임의의 색깔로 주라는 그 말이 나오거든요. 앞에 보면은 근데 그 윤곽선은 없음을 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윤곽선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색깔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로 하시면 돼요. 도형 윤곽선 없음하고 채우기 색깔은 뭐 저처럼 이런 색깔 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네. 도형 채우기 색깔은 아무거나 주세요. 됐어요? 네. 그리고 도형을 하나 더 넣을 거예요. 다시 네. 뭐 삽입에 도형으로 넣든 뭐 아니면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도 제 왼쪽에 도형 있죠? 방금처럼 그 평행사변 최근에 사용한 도형이 나오거든요. 평행사변형을 다시 선택하셔가지고 그 그리기 도구 서식에 제일 왼쪽에 있어요. 아니면 삽입의 도형으로 넣어도 돼요. 평행사변 도형을 이번에는 어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었고 네. 얘는 반대로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림하고 맞잖아요. 지금 얘하고 안 맞죠? 지금 얘하고 안 맞죠? 우리는.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좌우 대칭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좌우 대칭 시키는 게 있어요. 이 도형이 지금 선택돼 있으면 여기 회전 쪽에서 좌우 대칭을 해주세요. 좌우 대칭.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거든요. 좌우 대칭. 좌우 대칭을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윤곽선은 없애주시고 그 윤곽선 없음도 해주시고 네, 색깔도 임의의 색깔을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 제 여기 색깔을 네, 저처럼 뭐 이런 색깔로 하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로 주시고 아 참 그리고 이거 뒤로 보내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뒤로 보내기. 네, 맨 뒤로 일단 이렇게 지금 선택해서 그 맞춤이 아니라 참 그 여기 뒤로 보내기에서 맨 뒤로 보내기 해보세요. 맨 뒤로 보내기. 그럼 글자가 나오죠. 네. 그리고 이도형 특히는 더 맨 뒤로 보내야 되겠네요. 이도형이 제일 맨 뒤로 갈 수 있도록 다시 뒤로 보내기, 이도형 찍고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글자가 보이도록 해주세요.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이런 걸 이용해서 특히 이도형이 맨 뒤로 가야 돼요. 이도형이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다시 이거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되겠네요. 기본 보기 단추 눌러서. 그렇게 그도형 편집하셨으면 됐어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기본으로. 그래서 저한테 뒤로 보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거 네, 이거 보내기 맨 네, 알았습니다. 빠져나오시면 돼요. 네. 글자가 보여야 됩니다. 글자가. 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보기로 다시 빠져나와 주세요. 아니면 그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와 주세요. 밖에서 이제 할 겁니다. 이제 마스터는 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됐고, 그 제목 목차로 적어줄까요? 이제 이번 슬라이드 지금 찍혀 있습니까? 여기 슬라이드 2번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딴 데다 적으면 안 되니까 또 네. 2번 슬라이드 여기 나오고 있는지. 네. 그리고 제목 목차로 적을까요? 제목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다른 거 다 잘해놓고 제목을 다 안 바꾼 거예요. 그러면 다 그 제목마다 다 감점돼가지고 감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항상 그 제목 내가 바꿨는지 슬라이드마다 잘 보시고요. 네, 우리가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다 글꼴도 이제 알아서 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하는 요거는 어, 필요 없어요. 딜리트로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선택해서 Z를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우면 될 것 같고요. 네. 어, 그리고 뭐 놔둬도 상관없는데 걸거칠까. 그리고 이제 이거 만들 거예요. 네, 요거 하나 잘 만들어서 복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또 도형을 넣어야겠죠? 이 두 개는 도형을 또 넣어야 되겠죠? 네, 여기는 텍스트 상자를 넣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도형부터 할까요? 이 도형. 이 모양 도형이 있어요? 찾아보실래요? 삽입 탭에요.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이 가서요. 제가 어, 화살표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블록 화살표. 삽입의 그 도형이 블록 화살표 쪽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 모양 도형이 있어요? 네. 이렇게 화살표 도형 위에 쓰는 것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거나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얘를 선택할게요. 얘죠. 블록 화살표. 지금 삽입 탭에 있습니다. 삽입 탭의 도형에 이 블록 화살표 중에서 오각형이죠. 오각형을 선택해서 그냥 일단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넣어주세요. 뭐 대충 넣어도 옮기면 되니까. 아 이게 제목보다는 이쪽에 있네요. 제목보다는 저 뒤쪽에 있죠. 제목하고 좀 맞추시면 됩니다. 위에 제목하고. 한 이쯤에 있는 것 같고 쭉. 그리고 이도형도 윤곽선은 없음으로 할 거고요. 윤곽선 없음. 네, 그리고 색깔은 임의의 색깔을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 네, 그리고 그냥 바로 1 적어주세요. 1.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얘는. 1 입력하시면 돼요. 숫자 1 적으세요. 그리고 1이 지금 잘 안 보이죠? 네. 잘 보이나요? 선택해 보세요.
잘 보이나요? 근데 잘 보이긴 하는데 이거 블럭 지정해가지고 글꼴 바꾸라는 말 없죠? 아, 있네요. 그 글꼴 굴림의 24포인트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굴림의 24포인트로 하라고. 그래서 글꼴 맞춰야 됩니다.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채로 이름 바로 입력하시면 들어가고요. 그냥 숫자 이렇게 하고 바로 글자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글자 블럭 지정. 네? 있어가. 아니 그냥 입력하면 돼요. 선택되어 있는 가운데. 네, 그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럭 지정하고 글꼴 바꿔보세요. 굴림의 24포인트로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넣어봅시다. 삽입의 도형으로 또 갈게요. 이번에는 또 어떤 도형을 넣어야 될 것 같냐면은 이거네요. 기본 도형에서 요거 넣어서 대칭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평행 사변형처럼 돌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 도형을 넣겠습니다. 기본 도형에서 지금 요 도형 있죠? 제가 표시한 도형 찾아보세요. 파워포인트가 도형이 많이 쓰입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그 도형이 익숙해지면 점점 빨라지거든요. 이 도형을 선택하고 이 도형도 적당한 크기로 넣어주십시오. 일단은 이렇게 대충 적당한 크기로 넣어주십시오. 어차피 맞춰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넣고 나서 얘도 그러면 그 회전에서 좌우 대칭을 해주시고요. 좌우 대칭 하셨으면은 또 옆에 좀 이게 잘 맞추세요. 얘하고 이렇게 잘 맞춰주시고 얘를 맨 뒤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맞추고 나서 또 맨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윤곽선도 없애고 색깔도 주고 윤곽선 없애고 어, 도형 윤곽선입니다. 도형 윤곽선 없음 그리고 채우기 색깔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로 주시고요. 특히 맨 뒤로 보내기는 꼭 해주세요. 얘를 뒤로 보내기 맨 뒤로 크기도 좀 키워주셔도 좋고요. 이게 좀 커야 될 것 같거든요. 글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크기를 좀 키워주시면 좋고 네, 됐으면은 또 어, 이번에는 텍스트 상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삽입 탭에 또 도형에 텍스트 상자 있습니다. 그 텍스트 상자가 기본 도형의 제일 첫 번째 거거든요. 첫 번째 거. 한 요거 하나만 잘 만들면 돼요. 그 삽입 도형의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후에 텍스트 상자도 이렇게 도형 위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래요? 저처럼 텍스트 상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그렸고 텍스트는 적어 주실래요? 바로 헬시 플레저란 해가지고 바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시 플레저. 얘도 글자 블럭 지정해가지고 도둠에 아 도둠에 불림의 24포인트로 바꿔주시고요. 불림의 24포인트. 텍스트 상자도 좀 이렇게 맞춰주시면 더 좋겠어요.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세 개를 시프트 누른 채로 지금 헬시 플레저 선택돼 있죠. 그러면 시프트 누른 채로 오각형 도형하고 밑에 있는 또 이 받침 도형하고 시프트를 누른 채로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네, 그럼 이제 이 세 개가 선택이 됐습니까? 시프트를 누른 채로 선택이 됐다면 또 컨트롤 같이 누른 채로 컨트롤 누른 채로 이동을 시켜야지 복사되는 거 아시죠? 컨트롤 시프트 이제 동시에 누른 채로 이 선 뭐 이런 거 잡고 드래그해서 밑으로 당기면 수직으로 시프트가 눌러져 있으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딱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은 복사하겠다는 뜻이고 이동할 때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채로 여러분 컨트롤 키도 여기 왼쪽에 있고 시프트 키도 여기 왼쪽에 있죠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채로 얘를 동시에 누르는 채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당겨서 내려서
지금 2번, 그 다음에 또 3번, 또 4번. 이렇게 땡기다 보면요. 이런 게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제 거 잠깐 보실래요? 제 거 잠깐 보실래요? 뭔가 이게 맞다. 위에 거하고 맞다. 위에 거하고 맞다. 이런 표시 보이세요? 위에 거하고 맞다. 딱 간격이. 이렇게 위에 거하고 딱 맞을 때 저런 화살표 표시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위에 하고 간격이 맞다. 이런 화살표 표시. 위에 좀 화살표가 막 생기잖아요. 이렇게. 네. 그때 딱 넣으면 돼요. 그럼 딱딱 맞춰서, 간격도 맞춰서 할 수 있죠. 정확하게. 그리고 2번으로 바꾸고, 3번으로 3번으로 바꾸고 4번으로 바꾸고 다 적어주시면 돼요. 방금 2번 하다가 말았죠. 2번 슬라이드요. 지금 여기까지는 잘 됐을 것 같고 그 2, 3, 4 이거 번호도 잘 바꿔야 되고요. 텍스트도 오타 안 넣는 게 중요하죠. 항상 잘하는데 오타 때문에 막 점수 채점해 보시면 맨날 오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거 오타를 꼭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빨리 막 빠져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한글 특히나 오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한 문제 차이로 진짜 하나 오타 때문에 400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끝까지 검증해 보시고 검수를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그게 그 그림하고 맞나. 네. 아량길 같은 경우는 그림하고 뭔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완성된 그림하고 그리고 글자가 다 맞아서 떨어지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이제 이거 해볼까요? 네. 그림 삽입해서 자르기 뭐 해서 하는 거는 우리 아래 한글에서도 했었잖아요. 이런 기억나시죠? 네. 예, 오피스에서 그 파워포인트에서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솔직히. 그림 아까 어떻게 넣는다고요? 그림 넣을 때? 그림 넣을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린 건데 Alt N P예요. 그래서 Alt 한번 눌리고 N 한번 눌리고 P 한번 눌리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림이 그림 5번이 있어요. 네. 그림 5번을 선택해서 삽입할게요. 삽입을 하면 그림이 좀 크게 들어갔죠? 네. 근데 자르기 하는 건요, 지금 그림 들어가자마자 그림 도구 서식이 잡히고 있죠? 네, 자르기도 바로 보이네요. 제일 오른쪽에. 자르기 단추 누르셔가지고요. 첫 번째 그림만 잘라야 되겠죠. 저 맨 위에 첫 번째 기하집. 남대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르기 요거 눌러가지고 네, 요거를 이렇게 네, 잘라주세요. 네, 자르기를 누르면 이렇게 요 대각선 모서리 요거 잡고 쭉 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요. 네, 좀 적당히 좀 잘라주세요. 뭐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네, 어차피 이게 뭐 배경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대충 이 정도 잘라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됐으면 빠져나오세요. 대충 이렇게 뭐 잘랐으면 어, 바깥쪽 빈 곳을 찍어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바깥쪽 빈 곳을 찍어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 그림을 이렇게 좀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네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바깥쪽 빈 곳을 찍어서 빠져나오라고 했잖아요. 그걸 자꾸 옮기면 어떡해요? 바깥쪽 빈 곳을 찍어서 빠져나온 다음에 하셔야죠. 네, 그림 따라주세요. 다르게 그리고 그림 다르게 있는 게 있어요. 네, 뭐 이거 대각선 모습이 아니고 올라가고 이런 게 네, 됐습니다. 자, 바깥쪽 이런 데 찍어 빠져나와. 네, 소개와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3번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뒷장의 뒷면에 나옵니다. 예, 3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어, 표가 있죠. 그리고 표가 아니고 참. 3번 슬라이드는 동영상 넣고 또 글머리 띄우 그런 개요 텍스트 넣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거 하나 잘 작성한 다음에 어, 그냥 복사를 해서 똑같이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그 우리 앞에서 했던 뭐 문단 번호 그 아래 한글로 치면 문단 번호 기능하고 똑같죠. 1수준, 2수준 아시죠? 이제 아래 한글 배웠으니까.
1수준, 2수준에 대한 그런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 다르게 주고 근데 이 글머리 기호가 여기도 1수준, 2수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잘 만든 다음에 복사를 해서 쓰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밑에 거는 그리고 동영상 넣고 하면 되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수준, 1수준은 불림의 24포인트 요거고 두 번째 수준은 2수준은 지금 1수준, 2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이게 1수준, 2수준 그렇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좀 해볼게요. 3번 슬라이드 오셨죠? 제목부터 항상 맞추세요. 제목은 어, 1점 헬시 블레이더란 그리고 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 내용 근데 좀 줄이세요. 얘를 대각선 그 모서리 잡고 좀 적당히 한 이 정도로 줄여서 쓸게요. 네, 이걸 절반 정도 줄이세요. 줄여주시고 텍스트 이제 여기 1수준 같은 경우는 딱 찍었을 때 어, 일단 입력해 볼까요? 헬시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헬시 플레저 해가지고 입력해 보세요. 나중에 다 해놓고 맞출게요. 엔터 하고 한 수준 들여쓰기 할 때는 여기서는 탭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 이후에 여기 엔터 이후에 한 수준 들여쓰기 하고 싶으면 탭 내어쓰기는 쉬프트 탭 들여쓰기가 탭이고요. 내어쓰기가 시프트 탭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들여쓰기, 내어쓰기 단추가 여기 홈탭의 단락 그룹에 여기 목록 수준 늘림 단추가 들여쓰기 단추고요. 내어쓰기 단추인데 탭으로 이 목록 수준 늘림 단추가 탭으로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 들여쓰기를 하고 싶으면 이거 눌리든 탭 키를 눌리든 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홈탭에 있습니다. 입력을 해보세요. 네, 여기서는 엔터 해야지 또 글머리 기호가 생기겠죠. 글머리 기호가 그 단락마다 붙거든요. 엔터하고 또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헬스케어 한 다음에는 Shift 엔터로 여기서는 줄바꿈만 해야 돼. 그냥 엔터 치면 글머리표 또 생기잖아요. 그죠? 그냥 엔터 치면 안 되고 헬스케어 여기 이후에는 그 Shift 엔터로 내리세요. 여기서는 그냥 줄바꿈 할 때는 문단 내에서 줄바꿈 할 때는 Shift 엔터로 내리세요. 아래 한글도 그런 적 있었죠. 아래 한글 할 때도. 그러니까 단락 유지한 채로 줄바꿈 하는 거는 그냥 단락 안에서 줄바꿈 하는 거는 Shift 엔터입니다. 그냥 엔터 치면 그 단락 번호가 더 붙어 그 문단 기호가 또 생기잖아요. 글머리 기호가. Shift 엔터로 줄바꿈 하죠. 그리고 계속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셨으면은 한번 바꿔봅시다. 이제 저처럼 입력을 다 하셨다면 이 첫 번째 헬시 플레저 첫 번째 수준은 찍고 여기 홈 탭에 글머리 기호를 이용하시면 돼요. 네. 홈 탭에 단락 그룹에 있는 홈 탭에 단락 그룹에 글머리 기호를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 헬시 플레저만 집어넣고 갈게요. 네. 얘는 별표 글머리 기호인 거. 별표 글머리 기호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여기에 이렇게 해도 되나? 스페이스바 한 칸 띄울까요? 별표 글머리 끼운 다음에 스페이스바 한 칸 띄워줄게요. 그 다음, 네. 밑에 여기 두 번째 수준들은 이렇게 블럭 지정하세요. 이렇게 블럭 지정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또 글머리 기호가 뭘까요? 아, 그대로인가? 그냥 사각형, 요거네요. 사각형 점인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사각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겁니다. 동그라미는 아니네요. 네, 사각형으로 바꿔줄게요. 글머리 기호를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아, 그리고 첫째 수준 다시 갈게요. 여기는 이제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줄 간격은 1.5줄라라고 했으니까 블록 지정하고 하세요. 헬스 플레저 여기를 블록 지정하고, 어, 블록 지정하면 또 미니 도구법 생기니까 뭐 그걸로 해도 되고, 굴림의 18포인트, 아, 이거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하나만 신경 쓸게요. 네. 이게 글자가 커지면 상자가 너무 작을 때 자동으로 글꼴을 막 줄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상자가 너무 작아지잖아요. 그럼 얘가 글자도 같이 줄어들어요.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맞춰지거든요. 이 상자의 크기에. 그거를 좀 바꿔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자 크기가 바뀌면 안 되니까 상자가 줄더라도. 그래서 이 텍스트 상자 쪽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도형 서식으로 가볼까요? 텍스트 상자 이 테두리 쪽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네. 마우스 오른쪽 테두리 쪽을 도형 서식. 왔어요. 그리고 텍스트 옵션이라고 있어요. 도형 서식에. 텍스트 옵션에 와가지고 여기 텍스트 상자 여기서 넘치면 크기 조정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안 넘치게 크게 해서 하면 되긴 되지만 혹시 글자가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시험 시에. 그러면 넘치면 지가 알아서 텍스트 크기 조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애써 맞춰는 게 다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맞춤 반함으로. 네, 자동 맞춤 반함으로. 그게 나아요. 그래야지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텍스트 상자, 이거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서 여기 텍스트 옵션 쪽에 있습니다.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 상자를 자동 맞춤 반함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맞춰봅시다. 이제 다시 페이스트 플레저를 블럭 지정해서 크기를 이제는 맞추면 뭐 줄어들거나 하지 않을 거니까 네. 굴림에 24포인트로 하고 굵게도 해주시고요. 볼트로 굵게 하고 또 줄간격도 홈탭에 여기 단락 그룹에 있거든요. 홈탭에 단락 그룹에 줄간격 맞추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줄간격도 1.5줄로 하세요. 아니면 단락 설정 대상자 불러도 되거든요. 뭔가 세부적으로 맞추고 싶을 때는 단락 설정 대상자 불러서 솔직히 여기 뭐 들여쓰기도 막 조절할 수 있고 뭐 앞뒤 간격도 조절할 수 있고 다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줄 간격은 여기 있습니다. 네. 홈탭의 단락 그룹에 줄 간격 맞춤. 아니면 요거 단락 설정 대상자 불러서 하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 여기 밑에 두 개도 잡으세요. 지금 하여튼 요거 두 개도 또 맞춰주세요. 요 밑에 작은 두 번째 수준도 굴림에 20포인트로 하고 굴림에 20포인트로 하고 줄 간격도 1.5줄로 해주십니다. 홈탭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굴림에 20포인트 그리고 단락 그룹에서 여기 줄 간격 뭐, 들여쓰기 아까 들여쓰기 이거 한 수준 들여쓰기 할 때 여기 들여쓰기 단줄 넣고 됐으면 이제 얘를 이거 아까처럼 이거 하세요. 뭐 하냐면 테두리 쪽 잡고 컨트롤 누른 채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당기세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당겨가지고 밑에 또 이거 복사하면 되잖아요. 도형이라 생각하고 아까 우리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당겨서 복사를 해가지고 밑에 적으세요. 이제 다 맞춰놨으니까 적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제는 헬시 플레저 이제 적으면 되잖아요. 여기 끝에 단락 기호는 지우지 마세요. 여기 엔터 기호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엔터 기호가 지워지면 이렇게 따라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블록 지정을 하시더라도 여기는 블록 지정 안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블록 지정 끝까지 다 했으면 Shift
왼쪽 방향키, Shift 왼쪽 방향키를 딱 한번 눌러주시면 Shift 왼쪽 방향키로 세부 블록 지정 조정할 수 있거든요. 블록 지정을 했더라도 끝까지 했더라도 여기 끝에가 엔터가 안 잡히려면 댓글 봐보세요. 네. Shift 방향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Shift. 네. 하시고 그걸 지우고 이제 뭐 잠깐 띄우고 뭐 해시 플레저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안 되는 건 얘기하시고요. 이런 작업창은 닫는 게 좋습니다. 옆에 있는 작업창은 닫고 안 닫으면 계속 남아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또 뭐 여기서 뭐 다른 창도 막 띄우고 막 이러면 어, 이게 계속 또 다른 창도 막 뜨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다른 창도 뜨고 이러면 창이 너무 많이 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창들은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업창은요. 바로바로. 네. 그리고 이제 동영상 한번 넣어볼게요. 삽입 탭으로 갈까요? 삽입 탭에 가서 여기 비디오 파일을 넣어보겠습니다. 미디어 그룹에 있습니다. 삽입 탭에 여기 미디어 쪽에 비디오에 가가지고요. 어, 내 PC의 비디오라고 있죠? 내 PC의 비디오로 해서 뭐 찾아서 넣으라고 하냐면 그 동영상이란 파일이 있다면 그냥 대놓고 동영상이란 파일이 있답니다. 내 PC의 비디오로 ITQ 폴더에서 찾아야겠죠? 있어요? ITQ 그 아까 픽처 폴더에 네,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네, 그럼 얘를 선택해서 넣을게요. 자, 자동 재생되도록 하고 반복 재생 자동 실행되도록 하고 반복 재생을 설정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동영상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얘를 이제 이렇게 좀 갖다 놓으시고 이쪽에 위치는 뭐 그림하고 대충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또 비디오 도구가 생겼습니까? 찍고 있으면 비디오 도구 재생 탭에서요. 클릭할 대로 돼 있나요? 네, 클릭할 대로 돼 있는 거 자동 실행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릭할 때는 건 요거 클릭해야지 동영상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냥 쇼를 진행했을 때 자동으로 동영상이 나오도록 이 비디오 도구 재생탭에서 자동 실행으로 하고 동영상이 짧을 경우에 반복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반복 재생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을 체크하셨다면 된 겁니다. 되셨나요? 저처럼? 네.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요거 눌러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부터 아니면 요거 슬라이드 쇼 탭에 가서 현재 슬라이드부터 쇼를 진행하는 수가 있어요. 아니면 Shift F5번 눌러도 현재 슬라이드부터 쇼를 진행하는데 자동으로 재생돼야 돼요. 슬라이드 쇼를 현재 슬라이드부터 진행했을 때. 자동으로 재생됩니까? 네. 참 별로 많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돈으로 가서 이렇게 죠 거기에 필터, 필터, 거기 그걸로 넣으세요. 위치도 옮겨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 제목부터 또 맞춰주실래요? 회식 플레이저를 실천하는 방법, 오타 안 노트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표를 먼저 하나 만들게요. 그림에 보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만들고 얘네들은 도형으로 또 이제 뭐 사다리꼴 도형이라든지 뭐 모서리가 잘린 도형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합해서 넣고 이것도 도형이 맞습니다. 일단 표를 먼저 만들어 놔야지 그 표를 기준으로 이 도형들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표부터 만들게요. 표부터.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는 만들고 나서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로 줄안 만들게요. 어, 표가 지금 몇 열 몇 행입니까? 이 표만 보시면 돼요. 열 개수가 열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두 개고 행 개수가 1열, 2열 이렇게 열이 두 개에 행 개수가 세 개입니다. 행이 이렇게 1, 2,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행 개수가 세 개입니다. 네, 그러면은 만들어 볼게요. 표 만드는 거 여기 있네요. 요거 눌러서 만들든지 표 삽입 단추 눌러서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걸 지우신 분은 삽입의 표로 만드셔도 됩니다. 요거 눌러서 만들까요? 여기 있으니까. 네. 2열 3행으로 만들면 되겠죠. 표 삽입을 할 때. 열 개수 2개, 행 개수 3개. 네, 확인할게요. 열이 세로고 행이 가로입니다. 네, 확인하고 이제 얘를 좀 맞추세요. 네. 어, 이 대각선 모서리 잡고 이렇게 좀 맞추실래요? 표를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맞추실래요? 그림하고 좀 비슷해지도록 대각선 모서리 잡고 표 크기를 좀 조절하세요. 그리고 얘가 지금 표 스타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로 하라는 말이 있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표에 대해서는 여기 표도구 디자인 탭 지금 표를 찍고 있으니까 표도구 생겨 있죠? 네, 표도구 디자인 탭에서 표 스타일 한번 맞춰보실래요? 표 스타일 갤러리에서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1이라고 있어요? 강조 5.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 표도구 디자인 탭의 제일 위에가 테마 스타일 1, 뭐 테마 스타일 2,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보통 스타일 3, 보통 스타일 3, 뭐세 번째 줄이 보통 스타일 3이고 뭐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 맨 위에가 특히 이렇게 막 색깔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줄무늬도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풀면 돼요. 머리글 행도 풀고 줄무늬 행도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타일 주고 나서 옆에 머리글 행, 줄무늬 행 다 푸세요. 그러면 그림하고 똑같죠?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푸시고 그리고 이제 한번 작성해 볼까요? 글꼴도 바꿀까요? 네.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라니까 지금 표에 개체 틀이 딱 선택돼 있으면 네. 홈 탭에서 글꼴도 바꿔서 하세요. 도둠의 18포인트로 바꿔놓고 하면 좋겠네요.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바꿔 건강을. 너무 좁으면 표를 키우세요. 표를 키워서 하시면 돼요. 열너비도 여러분이 적당히 조절해서 쓰시면 되는데 옆에 열이 좀 넓죠. 그두 번째 열이 좀 넓잖아요. 그럼 표를 좀 키운 다음에 이 열너비를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조절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두 번째 열이 좀 넓거든요.
가운데 맞춤도 해주세요. 가운데 맞춤 할 때는 여기에 그 표, 다 블록 지정하든 다 블록 지정을 하든 아니면 여기 테두리 쪽을 찍든 표도구 레이아웃 탭에서 하시면 됩니다. 표도구 레이아웃 탭에 가보면 요거 가로에서 가운데, 세로에서 가운데 맞춤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도구 레이아웃 탭에서 이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도 해보세요. 표도구 디자인을 해볼까요? 스타일을 조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보세요. 눌러서 눌러보세요. 이게 우선 눌러주시고요. 제가 너무 빨리 하지 말고 한번 한번 손을 갖다 대면 갖다 대면 봐요. 군대들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기 이런 주겠습니다. 해마다 사이에 감지. 우리 너무 딱 인생을 볼 수도 있지만 뭘 하고 여기 어떻게해야 돼? 머리도 되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자유형 있으니까 표도도 레이아웃에서 그리고 가로세로 가운데 놓치고 가로에서 가운데 뛰어들 모두 눌러주세요. 밑에 거 눌러주세요. 그거 하나만 더 있습니다. 다 불러주세요. 다시 눌러주세요. 밑에 거. 네, 그거 다 이렇게만 했으면 가로세로 가운데 맞춰주시면 아니, 원래는 세로에서 가운데 맞춰야 되는데 밑에 거. 네, 됐으면 저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맞추는 여기서는 뭐 Shift 엔터로 맞추면 되잖아요. Shift 엔터, Shift 엔터로, Shift 엔터, Shift 엔터 아까 아시죠? Shift 엔터로 맞추면 되잖아요. 왜 안 맞추고 이상하게 돼 있는 게 보이나요? 네. Shift 엔터로 맞추면 되잖아요. 챙기는 해서 Shift 엔터 하고 그룹처럼 해서 Shift 엔터 하고 이렇게 맞추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도형 넣어보겠습니다. 1번 도형부터 할까요? 그 위에 1번 도형은 보니까 사다리꼴 도형부터 먼저 넣을게요. 사다리꼴 도형 넣고 또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넣고 하면 글자 넣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삽입의 도형에서 할게요. 도형이 많이 쓰이죠. 삽입의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서 사다리꼴 도형 있습니까? 네. 정확한 거 찾으세요. 저처럼 사다리꼴 도형이 삽입의 도형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사다리꼴 도형을 그냥 대충 놓고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좀 넣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일단 너비만 신경 쓰세요. 네, 너비, 이 너비만 이 선의 정도로. 얘가 스마트 가이드가 있어서 딱 달라붙을 때가 이렇게 제 거 보이세요? 제 거? 이렇게 딱 대충 넣었더라도 이렇게 딱 조절하다 보면 달라붙을 때가 이런 선이 딱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주시면 돼요. 조절 보실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하여튼 스냅 달라붙을 때가 있거든요. 하다보면서. 그리고 이거 약간만 아니 일단 다 선택해 놓고 갈게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도형은 보니까 어 그라데이션 두 개의 도형의 조합으로 하고 말은 없네요. 네, 여기는 그라데이션이고 말이 없으면 되는데 색깔은 이미의 색깔로 주시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로 주세요. 네. 근데 선이 있긴 있거든요. 얘는 보니까 테두리는 그냥 검정 색깔로 하시면 되고요. 얘는 윤곽선이 있습니다. 윤곽선이 있어서 그럴 때는 그냥 검정 색깔로 하시면 돼요. 윤곽선. 도형 윤곽선은 이런 검정 색깔로. 아니, 윤곽선 두께가 너무 굵은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건 좀 애매하네요. 웬만하면 좀 맞추려고. 이게 답이거든요.
검정 색깔로 돼 있고 두께는 제일 얇은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런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에 두께가 너무 굵은 걸로 우린 됐죠. 윤곽선은 검정 색깔로 하는 게 맞고 두께는 좀 얇은 걸로 제일 얇은 걸로 해주세요. 네? 네, 뭐 질문에 말 없으면 솔직히 이거는 감정사항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되긴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다음 이제 요거 어 다시 참, 색깔도 참 도형 채우기 색깔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로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로 주시면 됩니다. 아무 색깔이나 좋아요. 근데요,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거 다시 또 하려니까 귀찮죠? 옆에 똑같은 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윤곽선하고 색깔 주셨잖아요? 채우기 색깔까지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 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바로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면 다음에 도형 넣을 때 이거 그대로 들어가요. 다음에 도형. 네, 이 윤곽선, 이 색깔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음에 근데 왜 그랬지? 이거 복사하면 되는데 멍청하게 제가 멍청하게 했네요. 그냥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옆으로 복사하면 됩니다. 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옆으로 복사할게요. 컨트롤 Z 두 번만 눌러주세요. 나중에 할게요. 컨트롤 Z 두 번만 눌러주시고요. 네. 저거까지 하고 할게요. 이거까지 하고. 요 구분까지 하고 복사할 거 그랬어요. 네. 제가 다 그만 성급하네요. 네. 이거 복사할 때 이것까지 해놓고 복사하는 게 좋았겠죠. 네. 그러면은 옆에 거 얘도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이거 지울까요, 그냥?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우고. 네. 어, 다시 삽입의 도형에 가서 그 겹치는 도형 있죠? 찾아볼까요? 아마 이 도형인 것 같습니다. 삽입의 도형에서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요거. 요것도 선택해가지고 이제 사다리꼴 위에 넣으세요. 네, 사다리꼴 위에 좀 잘 넣어보세요. 이렇게 맞춰가지고요. 그리고 색깔도 주세요. 네, 괜히 기본 도형 설정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똑같아져 버렸네요. 네, 그 도형 채우기 색깔을 다른 색깔로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 근데 윤곽선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네, 아까 우리가 기본 도형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글자도 입력해야겠죠. 그 도형 색깔 주셨으면 글자도 바로 입력하세요. 부분이라고 바로 입력하시고. 글꼴은 도둠에 18포인트로 해야 되고요. 글꼴 색깔이 검정색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블럭 지정해서 부분이라고 타이핑 치고 나서 블럭 지정해서 글꼴 바꾸고 검정 색깔로 바꿔주십시오. 도둠에 18포인트 바꿔야 됩니다. 도둠에 18포인트 검정색. 그리고 나서 복사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이제 이 두 개를 잡을게요. Shift 누른 채로. 그리고 아까처럼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옆으로 당겨서 복사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크기는 요거 잡고 맞추세요. 크기 조절할 때는 요 저절점 잡고 맞추세요. 가로 방향으로만 맞추면 되니까요. 요 대각선 잡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맞추시고 텍스트도 바꾸시면 되죠. 텍스트도 실천 방법. 네, 그냥 표를 찍고 있잖아요. 이 표를 딱 찍은 다음에 위로 한 번만 방향키를 한 번 정도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를 찍고 표의 테두리 쪽을 찍고 방향키를 위쪽으로 한 번 정도만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표가 맨 위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이 아까 우리가 맨 뒤로 보냈었죠. 아니면 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뭐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든지 표가 맨 위로 와야 됩니다. 표의 테두리 쪽을 찍고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시면 되든지 표가 맨 위로 오게 하세요. 그 다음 옆에도 넣어보겠습니다. 옆에 그 식단, 운동, 멘탈 수면 그것도 식단 하나만 잘 넣으면 되겠죠? 삽입의 도형으로요. 이번에는 도형 모양이 뭘까요? 이건 것 같은데요. 사각형 중에 끝에서 두 번째 거. 네, 요거 선택해서 옆에다가 또 넣어줄게요. 대충 넣으세요, 처음에는. 처음에 대충 이렇게 넣고. 얘도 맞추면 되니까요. 이렇게 맞추세요. 그 움직이면 딱 달라붙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이렇게 맞을 때가 있어요. 딱 대충 넣고, 이런 표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맞춰주세요, 이것도.
네, 그래가지고 얘도 색깔은 이미 그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딴 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에 가볼까요? 도형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도형 서식 거기에 보면 그라데이션 채우기 있어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하시고 그 선형 아래쪽 그라데이션을 주라고 하니까 선형으로 잡혀 있고 방향은 선형 아래쪽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건 어디서 하셔도 되냐면 이 도형이 찍혀 있는 가운데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채우기 쪽에서도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있고 선형 아래쪽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서 해도 돼요.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채우기 여기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선형 아래쪽. 그러면 도형 서식 안 불러도 되니까요. 당신 도형 어떤 거? 네, 도형은 아까 삽입의 그 사각형 도형 그 쪽에서 끝에서 두 번째 요거 양쪽 모서리가 두 개서 요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더블 클릭하면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채우기 쪽에서 그라데이션을 요걸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형을 해주고. 그리고 글자도 바로 적어주세요. 식단이라고 바로 적으면 되겠고요. 네, 글꼴도 바꿔주세요. 글자도 아까처럼 블록 지정해가지고 도둠의 18포인트. 글꼴 색깔은 여전히 검정색이죠. 그리고 얘도 이제는 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맞추세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맞추고 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맞추고 그렇게 하세요. 맞추세요. 이거 도형 3개 다시 잡아보세요. 이 도형 3개를 다시 잡고 옆으로 한 번만 이렇게 옆으로 한 번만 오른쪽 방향키죠. 오른쪽 방향키 한 번만 그 표하고 약간 겹치도록. 그러니까 지금 표하고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표하고 약간 겹치도록 하고 맨 뒤로 보내기도 해주세요.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좀 해주세요. 그 정도로 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